연설 방법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낭독 스피치, 메모 스피치, 암송 스피치, 즉흥 스피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낭독 스피치 그리고 메모 스피치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연설을 할 때 연설문만 쳐다보면서 연설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고개를 숙이는 순간 청중으로부터 외면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TV 토론에서도 고개를 숙이는 순간 청중의 시선도 카메라도 돌아오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 연설문과 청중을 너무 자주 번갈아 보는 모습도 꼴불견입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심지어 사진 한 장 찍으려고 해도 온전하게 카메라 안에 얼굴 사진을 담지 못하는 경우도 의외로 봤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원고를 보고 읽어야 되는데 바람직한 방법은 없는 것인가? 제가 먼저 시범을 한번 보이겠습니다. 원고 내용에 대해서 내가 전혀 숙지가 안 됐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원고와 청중에게 시선을 배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말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담에 아 다르고 다르다는 말도 있듯이 한마디의 말이라도 감정을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 엄청난 결과를 빚게 됩니다. 말에는 지우개가 통하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 잘못 쓰여지는 말은 인간관계를 그르치는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아름다운 중년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인은 어느 날 갑자기 신문의 활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을 알고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하, 내가 늙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자 부인은 비참한 생각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떡합니까? 눈이 더 나빠지기 전에 안경이라도 하나 장만하려고 안경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안경점 점원은 파악하셨습니까? 문장과 앞에 청중을 향해서 끊임없이 시선을 번갈아 가면서 보는 방법보다는 문장의 마지막 부분과 처음 부분 그 사이에 적절한 사이두기를 하면서 그때만큼이라도 청중으로 시선을 향하자. 이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장이 끝날 즈음에 아예 문장 끝날 때 두세 개의 낱말, 그 다음에 새로운 문장의 두세 개의 낱말을 시선에 담아서 그때만큼은 앞을 쳐다보면서 침묵의 시간을 갖자. 이게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늙어간다는 사실에 초조해 있던 부인은 화가 치밀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가씨, 내가 그렇게 노인네로 보입니까? 난 안경이 필요해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하면서 그냥 그 가게를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안경점 여자 점원은 눈이 나빠지셨군요. 괜찮아요. 나이가 들면 다 그렇죠. 하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부인의 착잡한 심정에도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말 한마디라도 여자 점원의 응대는 너무 서툴었던 게 사실입니다. 만약 그 여자 점원이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어떤 안경을 원하십니까? 여기 이 안경은 연극이나 영화를 볼 때 쓸 수 있는 원거리용입니다.
텔레비전 같은 가까운 것을 볼 때 쓰는 안경은 이건데요. 자, 이 점원의 말 속에는 어느 한 구석도 노인성 원시에 대한 표현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돋보이는 화술,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화술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문장 끝날 부분하고 새로운 문장 시작할 그 부분에 두세 개의 낱말씩을 머리에 담아서 그때만 빤히 앞을 쳐다보면서 침묵의 시간을 갖는다. 기본에 대해서 알고 몇 번 연습하다 보면 아주 유연한 나만의 연설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메모 발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낭독, 메모, 즉흥, 암송 스피치 이렇게 네 가지 연설 방법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메모 스피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느 단체에 가서 한마디 인사말 하게 된다면 단체 이름 또는 내 입으로 거론하고자 하는 주요 인사의 이름, 이것만큼은 반드시 메모를 해서 오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메모할 때 꼭 기록해야 될 것은 단체명 또는 참석자 이름, 요점은 3가지 정도로.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메모 발표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메모를 손에 들고 이렇게 나가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것도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할 때는 쳐다보고, 그렇지 않으면 내리고, 올렸다 내렸다. 이게 시선을 거슬려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메모지가 크든 작든 일단 사람들 앞에 메모지를 들고 나갔다 하면 단정하게 이 자세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게 아주 적은 메모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기하는 사람이 메모지를 들고 나가면 오히려 안정감을 갖습니다. 근데 의외로 발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를 들고 나가면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필요 없는 오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스피치는 메모 스피치고요. 또 일단 메모지를 들고 나가면 너무 들었다 놨다 이렇게 팔랑거리건 하지 말고 단정한 자세를 취하면서 잘 활용을 해보자. 이상 낭독 스피치 그리고 메모 스피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